저는 최근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분만 모신 가운데 아주 조촐하게 한 결혼식이죠. 번잡한 시내 쪽 결혼식장보다 한강 변두리 쪽에 주차는 걱정도 없고 결혼식장의 그 복잡함과 사람 없는 조용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연애할 때 들린 바다가 경치가 좋아서 들렸던 레스토랑이었어요. 심플하게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라서 단골들이 많이 찾는 곳인 것 같았어요. 형식과 틀에 박힌 결혼식이 싫었던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었는데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사장님한테 곧바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비 포함해서 거기서 간단히 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했었던 스몰 웨딩과 야외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서비스로 전문 사회도 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 때는 직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예정이었고 지방에 사시는 가까운 친척들은 한 곳에 만나서 소형 버스로 이동하면 되는 거라 큰 불편함은 없을 듯 싶었습니다. 저의 친정 쪽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몇 분밖에 없었고 가까운 친척분들만 오실 예정이었죠. 반면에 남편 친구들과 직장 사람들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예비 신랑이었던 남편은 결혼식만큼은 제 뜻대로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한 결혼식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결혼식장에서의 결혼이 아닐 뿐 좀 더 낭만적인 것이었죠. 화이트 로즈와 핑크 로즈가 섞인 장미꽃이 생화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대여받지 않고 친구가 직접 선물로 제작해준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떡칠하듯이 굉장히 뜨는 신부 화장이 싫어서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만 로코코풍으로 고데기로 말고 화장은 친구들이 직접 해줬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친척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치서 눈에 띄게 흰 원피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가 눈에 띄었어요. 예비 시누이였는데 얼마나 잔뜩 멋을 부리고 있는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샵에 가서 30만 원짜리 화장도 받고 예쁜 옷도 대여받았다고 하더군요. 헤어스타일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머리 곳곳에 다이아몬드빛 헤어핀을 박아놓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찰랑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신부인 줄 알겠네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정작 신부인 저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팔찌 등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예비 시누이는 주렁주렁 화려하게 잘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스스로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과하게 행동한다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등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얼굴도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여성스럽고 예쁘고 키도 여자 평균 키보다 큰 편이고 날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비교적 자신 있는 외모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자기 오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 얼굴 마사지며 전신 마사지며 무엇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구두를 신을지 등등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시누이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마도 신부보다도 더 돋보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저를 힐끗 보더니 생각보다 너무 수수한 제 모습에 싱겁다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이없었어요. 오늘은 신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네. 라고 하면서요. 신부보다도 자신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옆에서 신랑이던 남편이 헛소리하지 말고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요리조리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고는 지나가더군요. 친구들이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시누이가 옆에 있어서 말은 하지 못하고 눈짓으로 뭐 저런 애가 있냐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자기가 신부보다 예쁘기 때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편이었죠.
물론 예뻐서 쳐다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신랑 측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객 복장이 아닌 흡사 신부 복장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서 그게 이상해서 쳐다보는 것을 시누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딱 봐도 흰 드레스 원피스에 화려한 목걸이, 치렁치렁한 귀걸이까지 조금 과한 복장이었죠.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또 다시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신부인 제 앞을 가로막고 중앙에 떡하니 서서는 다들 신부를 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은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중앙에 서야죠.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중앙에 서고 신부인 저를 살짝 밀더군요. 어차피 사진 찍는 사람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찍는 건데 시누이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라서 이제 거침없이 오늘은 주인공은 나라면서 센터 자리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사진은 원치 않았기에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만 했더니 제 결혼 사진은 사진마다 시누이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그날 피로연 때 친구들이 시누이가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욕을 했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듯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더라고들 했습니다. 시누이에게 잘해주면 옳았구나 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다면서 조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군요. 아무튼 시누이가 주목받고 싶어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인스타에도 막 따끈따끈한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어요. 옷발로 식장을 점령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누이 셀카 사진만 올라왔는데 신부인 저의 사진은 완전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보여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왕이면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을 부모님도 볼 텐데 좀 그럴싸한 사진을 올려주면 안 되나 싶었어요. 마치 결혼식하는 신부보다 시누이 자신이 훨씬 이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 대비된 모습의 사진만 올렸더라고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긴 하지만 상처가 많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겉포장이 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 지금은 처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시누이의 전 남편은 시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도 반대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시누이가 이래저래 속아서 결혼한 것 같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심쩍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니 좀 더 시간을 두고 결혼을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굳이 강행했다네요. 그 당시에 직장도 없었고 이곳저곳 알바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거라 취집이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작은 한 푼도 모으지 못하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막상 남편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으니 특별히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무료하게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심하게 야단쳤는데 그때 시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명품백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주방 그릇들로 쇼핑을 왕창 해버렸답니다. 그 때문에 시누이 남편과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시누이 남편은 시누이 카드를 정지를 시켰다네요. 그런 사실을 어찌 알고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는 대낮에 쫓아왔답니다. 남편 신용카드로 정지 먹고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국에 시어머니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때렸다네요. 당신 며느리이지 이제 당신 아들딸이 아니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했답니다. 시누이 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셨대요. 그때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시누이 시어머니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냐며 그 자리에서 시누이 친정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못된 딸 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친정아버지가 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시집간 딸이니 그쪽에서 알아서 가르쳐서 살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야죠. 다 키워서 보내놨더니 고장났다고 반품하는 건 받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으셨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어떠한 처벌보다도 이걸 기회로 해서 며느리 버르장머리를 고쳐볼까 하는 의도였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악한 시누이는 시어머니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네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달려온 친정엄마와 시누이의 남편이 합세해서 집안 싸움으로 더욱 시끄러워지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엄마는 시누이 남편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대요. 시누이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온 시누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어머니랑 오늘 이야기했는데 당장 헤어지자. 몸만 나가던지 아니면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주고 가던지 결정해. 라고 했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 이혼이고 뭐고 없이 바로 헤어지면 남남이더라고요. 보수적이고 효자였던 시누이 남편은 절대 시누이와 살지 않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시누이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면서 도통 사정을 하면서 사돈을 달래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다고 시누이 남편은 곧바로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더니 자기 짐을 다 빼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헤어진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시누이와 헤어진 전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시누 전 남편이 확실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만삭인 어떤 여자와 아기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아기용품 매장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부부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만삭인 여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전 남편의 아기란 건지 시누이와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지 황당했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시누이한테 면박을 주었고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백화점 쇼핑한 게 무슨 난리 날 일이라며 남의 회사까지 쫓아왔냐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큰 소리로 쪽을 주더랍니다. 헤어지기 전 시누이 몰래 바람 피운 사실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없는 여자 취급만 당했다네요.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한참이 지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더니 그 여자와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랬대요. 얼굴이 이쁘니까 좋은 남자 잡아서 잘 살아. 너랑 막상 결혼해보니까 네가 2% 부족한 여자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 나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마치 부족한 사람인데 와이프까지 2% 부족한 여자면 곤란하지 안 그래? 마치 결혼하자마자 헤어질 것을 각오했다는 듯한 말을 했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심이 엄청 상한 시누이가 야, 이 나쁜 놈아, 넌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저주 한번 퍼붓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을 만나고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엄청 마음이 상했고 차라리 전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후회했다네요.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으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난 후에 남는 건 상처투성이었다네요. 시누이 오빠인 제 남편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랬답니다. 시누이는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이고 남 탓할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네 허물까지 감싸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대로 시누이는 전 남편에게 받은 다친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 좀 과한 언행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에게서 시누이에 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제 스몰 웨딩에서 그렇게 2% 부족한 행동을 하는 시누이를 오히려 짠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과한 행동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시누이가 빨리 진정으로 시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차피 불완전하고 100%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2% 부족하다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나열해보면 여자 28살, 강남 50평대 빌라 거주, 직업은 백수지만 엄마 따라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있습니다. 판교에 11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빠는 대기업 임원, 엄마는 부동산 투자. 키는 작고 외모는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의술의 힘을 빌려 코는 살짝 높였습니다. 남자친구는 39살이고요. 전원주택 대지 200평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동네 의원급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재산은 E클래스랑 남자 집이 종갓집이라 돈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완벽하고 아버지 교수님, 어머님 주부, 키 보통에 외모 보통이에요. 집은 오빠가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 16억가량 대출금 30% 끼고 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수 인테리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냉장고 한 대와 김치 냉장고 한 대, 안마 의자 300짜리 한 개, 홈시어터와 게임방 시공, 세시 시공, 침대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 부모님 사달라는 거 다 사고 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싼 곳에서 주무셔야 한답니다. 스타일러, 에어컨에 TV도 제일 좋은 거 사달라고 하고 인테리어 견적 싸게 받았는데도 워낙 고급진 걸로 해달라고 해서 200 정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가구들 제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소파도 애들한가 뭔가 명품 사야 된다고 그것도 돈 3천 정도 했고 아무튼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아요. 몇 억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친척들에게 입을 좋은 거 돌리고 삼촌까지는 한복도 돌리고 본인은 모피에 명품백 2개 사달라고 하세요. 욕심이 없었는데 네 엄마 보니까 욕심난다고 하면서요. 저희 엄마가 상견례 때 켈리 드셨거든요. 켈리 2개 사달래요. 하나는 블랙, 하나는 에토프로요. 남자친구 아빠는 다니는 테일러 숍이 있어서 거기 가서 옷 해달라고 하시고요. 예단으로는 1억 5천 달라고 하셨어요. 신랑 턱시도, 드레스, 식장비도 제가 다 내래요. 식장은 메이저급 호텔에서 하는 걸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의사랑 결혼하려면 집 한 채 정도 들고 와야 된다는데 이 정도면 너 싸게 먹힌 거다. 라고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5억이 넘어가는 혼수 예단 카페 가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내년이면 남자친구는 40살인데 의사 남편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자꾸 고민이 되어서 글을 남겨요. 남자친구가 해온 집은 대출 빼면 약 10억인데 집값을 반반 보태고 결혼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 결혼을 엎어야 할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이 결혼에 생각이 많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 글 씁니다.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진료받던 병원 의사였어요. 사고 나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병원 펠로였어요. 예단 예물비 혼수가 5억 정도냐 하는 분이 있는데 5억이 훨씬 넘어요. 남자친구가 해오는 집은 16억이고요. 대출받아서 사는 겁니다. 대출은 아마도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 말해도 3천 정도는 깨지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엄마가 견적받아 주셨고 아빠 회사 쪽 물건 제일 좋은 가전들로만 사기로 한 거라서요. 할인을 최대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홈시어터, 게임방 비용도 장난 아니었어요. 방음 시공하고 컴퓨터를 2대 맞추는데 각 200 이상씩 들고요. 영화 볼 때 써야 되니까 레이저빔도 2개 넣어달라고 했고 매트릭스만 2천이고 소파도 4천만 원짜리 했고 그 외 가족들도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고 골드 프레임 대리석으로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 엄마가 바람 놓고 남자친구도 그거 이쁘다고 하고 그냥 작은 테이블 하나에 몇십만 원씩 했어요. 그거 말고도 남자친구 시계 사줘야죠. 롤렉스는 또 싫대요. 불량팡 사달래요. 그것도 몇천만 원 합니다. 반지는 부세론에서 오빠가 맞추기로 했고 그거 위쪽으로 보석이나 시계 사는 거 전부 제 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다 못 썼는데 오빠 양복도 2벌 맞춰줘야 해요. 저희 아빠가 노로피아나 좋아하셔서 자주 입으시는데 제가 아는 남자 양복이 없어서 그걸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 입는 거면 어지간히 좋은 거겠다고 해달라고 하고 톰 브라운 수준으로 유명한 거니까 맞춰달라고 했어요. 호텔 예식도 저희 집에서 다 대기로 하고요.
오빠 쪽 식대만 그쪽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1억 이상이 됩니다. 남자친구 엄마랑 친척들 한복은 전부 200에서 300 하는 숍에서 제일 좋은 걸로 맞춰달라고 하고 이불도 좋은 거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체면 살아야 한다고요. 그냥 바라는 게 너무 많았고 저희 엄마 아빠 옷 입는 거 신발 하나까지 좋은 거 신으신다고 다 원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엄마한테 줄 모피랑 가방 감안해도 4천 정도 같은데요. 엄마 말로는요, 그거랑 남자친구 아빠 차가 제 차보다 후진 거라서 엄마가 차도 하나 해드릴 생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의사 아들에 대한 부심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그동안 투자한 돈 한몫 다 벌어들이시려는 듯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병원에 들어가는 돈을 저한테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너는 학력이 딸린다. 의사 신랑 만나서 팔자 폈다. 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도 럭셔리하게 제 할 일 잘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부모님 속상한 거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솔직히 저도 학벌 석사까지 했거든요. 음대에서. 그래서 교수과정 밟아도 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일할 자신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자신도 없고 노는 게 좋고 강아지 보는 게 좋아서 강아지랑 맨날 놀고 여행 다니고 제 삶 괜찮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고 접으려고 해요. 아직 20대인데 뭐에 미쳐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아직 재미있게 클럽 가서 노는 게 더 좋은데 나도 의사란 직업에 홀렸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집 재력이 있다 보니까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남자친구가 집도 잘 사는 편인데 저희 집이 더 잘 사니까 은근히 질투를 하시고 비아냥거리세요. 결혼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 본가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 49제도 안 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자꾸 시그널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결혼 얘기로 올가매서 백수라서 부모님 학벌이 별로라서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계속 기죽고 자존감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교수 아버지의 집안도 좀 살고 의사 아들이니까 돈이 더 많은 우리 집을 내리 깔려고 하더라고요. 역시 싸한 느낌은 틀림이 없네요. 현실 직시하게 냉정하게 더 잘났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떨어진 자존감 회복이 조금은 된 것 같아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가 후기입니다. 저 월 말에 11살 차이 남자친구랑 결혼 고민 중이라고 말했던 아가씨입니다. 저 파혼했어요. 할아버지 49제 지나고 바로 파혼했답니다. 엄마가 막 우셨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라고. 남자친구의 반응은 난리가 났고요. 저희 집은 반대로 경사가 났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결혼 안 할래. 잘 살아? 이랬더니 저한테 빌길래 만나서 얘기하자 했거든요. 근데 지네 엄마도 옆에 끼고 왔네요. 가려고 그랬는데 둘이 너무 사정하길래 얘기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빙수를 사줘서 짜증났어요. 사랑니 빼서 안 아물었거든요. 그리고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늙은 너구리같이 생겼어요. 저는 박보검이 취향인데 그래서 순간 못생겼다고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제 취향도 아니고 징그러우니까 자꾸 자기야 자기 하지 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얼굴 벌개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래서 참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혼수랑 예단이 문제냐, 안 그래도 된다, 결혼 깨지 마라 그러길래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까짓 거 우리 집도 그런 집 다 살 수 있고 6억이든 10억이든 혼수 해갈 능력 된다. 겨우 16억짜리 집 대출 빼면 10억짜리 사오면서 6억이 넘는 혼수 채워놓고 옷에 시계에 혼수 예단까지 아주 작정하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나더러 병원 차려내라고 하시면서 네가 뭘 한 게 있냐고 하지 않겠느냐. 학력 낮고 백수라고 깔보고 뭐라고 하는데 학력이 낮다고 하는 거랑 노는 백수여도 남자친구 연봉의 몇 배나 더 번다.
그깟 의사 한다고 11살이나 어린 여자친구한테 악착같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 꼴사나워서 봐줄 수가 없다. 나 28살밖에 안 됐는데 이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거 없다고 그동안 당해온 서름 똑똑히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이까지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게 아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혼자 흥분하고 아줌마가 결혼 빙자로 사기친 거라고 남의 아들 혼사길 막은 거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고소하면 사촌오빠가 변호사니까 무서울 거 없다고 바로 대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외웠다가 얘기하니까 저더러 맹랑하대요. 그런 거 다 따지고 드는 게 아니래요. 그러길래 먼저 따지고 든 건 그쪽이라고 했더니 의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개원하는데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현재도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저는 남자친구가 벌 돈보다 제가 받을 돈이 더 많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 의사 월급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뻥 좀 쳤습니다. 네, 아빠 엄마 하는 것도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고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따졌습니다. 거의 머리 안 거치고 나가는 수준이라 머리 거치면 말빨로는 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어른이다 뭐다 체면도 안 차리고 거르지 않고 저도 나오는 대로 막 던졌어요. 아줌마가 열받아서 시끄럽네, 천박하네, 쪽팔리네, 아주 약이 올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방 뛰더라고요. 이제 아들 나이 차서 떠리로 내놔도 주워가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들 재테크 실패했다고 막 약 올렸거든요. 여태껏 살면서 제 생애에 그렇게 싹수 없었던 게 처음이어서 막 흥분되고 그랬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지 엄마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맞을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CCTV 잘 보이는 쪽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아줌마 말 좀 들어주고 받아치다가 재미없어져서 가는데 잡길래 라운지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일행이라고 막 쫓아오길래 저 아줌마 일행 아니라고 얘기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면서 또 깽판 피우길래 아줌마도 1억 쓰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보디빌딩 하는 친구 불러서 같이 갔습니다. 다행히 앞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았고요. 엄마가 파혼한 거 너무 좋아하셔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경제력 딸려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 맞고 잘생기고 마음씨 좋은 남자하고 살라고 그러셔서 잘생긴 남자가 있어야지 연애를 하지 이랬더니 원하면 클럽 차려준다길래 아빠랑 저랑 빵 터졌어요. 하여튼 우리 엄마 짱입니다. 암튼 그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좀 무서워서 아빠랑 같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다니려고요. 다행히도 저희 빌라가 보안이 좀 많이 빡세서 많이 걱정되진 않아요. 결론은 제 연애가 또 끝났네요. 당분간은 코로나 풀리면 여행이나 다니려고 해요. 내일은 바다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신나게 다녀야죠. 아무튼 사연 봐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할지 두서가 없을 듯 싶지만 이것은 과연 어찌 해야 할 노릇인지 얼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남편과 나이 차가 꽤 있습니다.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인정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칭송은 자자하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이것은 지옥이 따로 없네요. 정말 구구절절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누가 알아볼까봐 살은 발라내고 뼈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살만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돈 때문에 머리 아파 본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네요. IMF 때 아빠 사업이 휘청거렸던 시간이 잠시 있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엄마 쪽 지원과 아빠 거래처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딱 반년 고생하고 다시 일어선 나름 그 시절 사업가들에 비하자면 고생 안 한 케이스입니다.
IMF 당시 저는 유학 중이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방구 아무 말씀 없으셨기에 그때 당시 아빠 사업이 무너질 뻔했다는 소식은 나중에야 무용담 이야기하듯 하시기에 전혀 몰랐었죠. 그때 당시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남편과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학 시절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저에게는 동양화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집안이 완전히 주저앉아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요. 시간이 흘러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공항 라운지에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중이었고 저는 친구들과 세부 여행을 가는 중 라운지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먼저 알아보고 선생님 아니세요? 한마디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키도 저보다 작고 퉁퉁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처음엔 전혀 남자로 호감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몇 번 통화하고 차 마시면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 모양입니다. IMF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혈압과 합병증으로 아직까지도 투병 중이시고 어머니께서 그 뒷바라지를 다 했다고 하네요. 본인도 학업 중단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8년째 원단 쪽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프고 연민을 느낀 건지 뭔지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던 사람인데 기업 들어가서 경기도 쪽 이리저리 공장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다시 처음 만난 그날도 원단 쪽 사고가 생겨서 급히 출장 가는 중이었고 결국 손실을 몇 억을 봐서 엄청 깨졌다며 우울해하고 저는 또 그걸 위로해주며 정이 트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엄마 엄청 결사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드시고 어찌저찌 결혼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대가 저희를 더 돈독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반대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봅니다. 현재 결혼 생활 2년,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네요.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명품을 좋아했습니다. 과도하게 분수에 맞지 않게 미련하게 주구장창 사 모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분 전환 겸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은 그닥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는 정도로 쇼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슬슬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제가 해왔고 혼수도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이 아무나 준비하면 어떠냐고 바리바리 챙겨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건 도마 세트, 칼 세트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괴이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받지 않아도 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갖고 싶은 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댁 어른들께 부담 드리지 않아도 되니 남편도 고마워했는데 실수였나 봅니다. 이때부터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양심이 있다면 10원 한 장 보태주지 못해 그렇게 미안하다면 감히 주구장창 바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저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남편은 월 수입이 세금 제하고 나면 300 정도 됩니다. 저는 엄마 쪽 회사 해외 쇼핑몰 운영하며 남편과 똑같이 300 정도 받고 엄마가 따로 적금을 들어주십니다. 일부러 남편과 같은 금액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에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고요. 맨 처음에는요 600만원에서 양쪽 보험료 100 정도, 저축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 공과금 포함해서 나머지 200으로 각자의 용돈을 합니다. 저 솔직히 쇼핑만 하지 않는다면 돈 쓸 일이 별일 없어서 100만원 용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거래처 만나서 식사하거나 기름값, 출장비 등은 회사 카드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셀러리맨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늘 모자랍니다. 늘 더 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자기 집에 100만원 중 70만원 드리고 옵니다. 저는 더 주지 않습니다. 모자라든 남든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생활하고 더 달라고 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저보고 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느냐며. 그게 매달 그렇게 되니까 저도 화를 좀 나더라고요. 시댁에 자식이 오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왜 혼자 다 떠안고 나까지 힘들게 하려 하느냐. 이제 돈 관리 각자 하자. 네 돈 300만원 모두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써라.
그러면서 그동안 한 달에 200씩 저축한 것도 찾아다가 반절 딱 나눠 줘버렸습니다. 솔직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받더니 자기가 좋다고 관리하더군요. 열받아서 냅둬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최소한 저한테 돈 달란 소리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하더군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시대, 누나가 돈 좀 빌려달래 등등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천만원까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50만원은 어머니 아프시다니까 드렸지만 그 이후로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네 월급으로 알아서 생존하라고. 그러니 저보고 한다는 말이 저보고 악마 같답니다. 저 1년에 시댁 가는 날이 명절, 제사, 생신 때뿐입니다. 저도 바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외 지사로 출장 가는데 그 좋아하는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살고 있는데 남편은 한다는 말이 그 출장이 여행이랑 진배 없지 않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무안해하기도 하더니 이제는 남편도 시댁도 저더러 냉정하대요. 지난 출장 때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요. 역시나 한다는 말이 그렇게 사치할 돈은 있고 시부모님 병원비는 없냐고 핀잔을 줍니다. 저번 어버이날 때 본인 부모님 발리 여행 보내드리느라 하나 투어 400만원 넘게 긁은 거 아는데 모르는 척 하니까 내가 바보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 돈 보고 결혼한 건지 그놈의 돈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편이라 나름 고집이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어디 가서도 유유부단하게 굴고 말투도 선한 편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런 면만 보고 다들 와이프가 성격이 냉정해서 남편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남편은 착한 남편, 저는 못된 아내가 되어가고 있네요. 시댁에 달라는 만큼 돈 주면 착한 와이프고 안 주면 나쁜 와이프입니까? 무작정 안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답이 없어서입니다. 신우란 사람은 맨날 안 입는 옷 좀 달라, 가방 안 쓰는 것 좀 달라, 시부모님도 예전 넉넉하게 살 때 쓰던 씀씀이가 있어서 뭐라든 그저 제일 비싼 거, 좋은 거, 같은 성능인데 회사가 달라서 조금 저렴한 가격인 걸 사다 드리면 보는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거 가져가서 댁내나 쓰라며 대놓고 동네 이웃분 주시는 걸 몇 번 보고 나니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버릇 없을 수 있겠으나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경우가 아닌 걸 그냥 지나치지는 못해서 어머님 저 서운해요 비슷한 말 몇 번 했더니 대바라지고 이기적이고 못된 아내가 되었네요. 남편이랑도 사이도 소원해졌고 아직 아이도 없는데 아이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을 뿐더러 같이 밥 먹기도 자기도 싫어서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2시인데 정말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서 누구 원망도 못하고 내 발등을 찍고 있네요. 점점 남편에게 실망스럽고 미워집니다. 후기 1. 후기입니다. 지난번 글 올렸던 무렵부터 줄곧 남편과는 사이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한 가지가 미워지니 이제 열렬히 사랑하던 마음은 모두 어디로가 가버리고 남편이 미워 죽겠더군요. 남편 또한 그러겠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말던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100% 신경이 아주 안 쓰였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이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도서 관련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동업을 하자는 둥, 투자를 좀 할 수 없겠냐는 둥 신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하는 일이 엄마 회사 해외지사 쪽 쇼핑몰을 담당하고 있기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도서 쪽은 아는 줄도 없을 뿐더러 아는 지식도 없고 제가 담당하는 쇼핑몰은 신우가 제안하는 조그마한 규모의 홈페이지가 아니기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이 오더군요. 너 하는 일 신우가 같이 좀 하면 어때서 좀 가르치면서 잘 데리고 해보지. 그걸 대번에 거절하느냐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다른 거 버릴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제안한 거는 말이 제안이지 저보고 자기 쇼핑몰 차려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형님이 하려는 건 거래처만 잘 터놓으면 초반에 사무실 얻을 필요도 없이 재택근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솟구쳤지만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말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 듣기엔 거북하긴 했겠죠. 워낙에 할 소리를 다 해버리는 며느님 두셨으니 말이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시집온 애가 자기 친정 일하느라 시댁일은 나 몰라라 한다는 둥 아주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어머니 알기를 길가의 개똥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는 둥 더는 듣고 있기 힘들어서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랑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 회사 일을 도우면서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도 알고 또 시누이가 하려는 그 쇼핑몰과는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 일인지 또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라 대꾸를 못했지만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댁에 가질 않는답니다. 저는 제사, 명절, 생신 때 찾아뵈었고요. 1년에 제사가 4회, 명절 2회, 시부모님 생신 2회 이것만 총 8번인데다가 그 외에 어버이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있는 가족 모임도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대충 헤아려 봐도 1년에 10회 이상일 텐데 적다니요. 신혼 첫 때는 저를 사랑해서였는지 제 말이면 무조건 수긍해 주더니 서서히 시댁에 대한 의무를 강요하기 시작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그 의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돈돈 거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안 먹히니까 이제 몸을 부려 먹으려고 드는 건가 싶은 생각뿐이네요. 시댁 가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남편이 예쁘고 시댁 어른들이 좋으면 왜 기피하겠습니까? 얼굴만 보면 그저 돈 없어 죽는다는 소리만 해대고 돈 달라는 소리만 해대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기에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내가 오빠랑 살려고 결혼했지 시댁의 며느리 노릇하려고 결혼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며느리 노릇 못한 건 뭐가 있냐. 할 도리만 하고 살면 되지 이 이상 뭘 더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조건 저보고 냉정하답니다. 자기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찾아뵙고 밥 먹고 놀다 오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러세요. 누가 못 가게 해. 결혼 전에 평생 살던 오빠네 집인데 한 달에 2번 아니라 매일매일이라도 찾아가서 밥 먹고 놀고 오라고. 왜 꼭 내가 함께 가야 하냐고. 안 그래도 나 바빠서 잘 시간도 부족한 거 모르냐고 했더니 부모님이 며느리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들 보고 싶어서 오라시는 거냐 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심지어는 제가 자기네 집 없이 산다고 무시한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걔가 우리 집 무시한다고. 그러니 얼굴도 안 비춘다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자꾸 얼굴도 보고 그래야 정도 쌓이는 법인데 통 오질 않으니 남보다 못하다고. 아,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뭐 집에서 노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무슨 죄길래 내가 가정 챙기고 친정 챙기고 시댁 챙기고 슈퍼맨보다 더 바쁘네요. 그러던 중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간만에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편과 냉전 중이고 각방을 쓰고 있던 상태였고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말에 주로 몰아서 대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요. 대신 평소에 정리정돈을 그때그때 하는 편이라서 크게 집이 어질러지진 않습니다. 다만 바닥 청소 등은 이틀에 한 번은 꼭 하고 나머지 빨래나 욕실 청소, 창틀 청소 등등은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데 남편도 정장을 입고 저도 그러다 보니 세탁소에 맡길 양복과 와이셔츠 제 블라우스 등등이 한 더미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더니 집안 꼬라지가 돼지우리라며 이게 사람 사는 거냐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냉장고 여시더니 뭐 안 해먹냐부터 시작해서 냉동실을 뒤적뒤적 하나하나 뜯어서 열어보시고 입은 쉴 새 없이 잔소리 한숨 쉬시고 아이고부터 시작하여 주구장창 싫은 소리만 하십니다. 솔직히 잠도 덜 깬 상황에서 짜증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다 일어난 저에게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하시는데 어머니 장을 아직 못 봐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식사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했더니 그렇게 돈이 남아도냐 하시며 막말을 하시대요. 네 엄마도 살림 이렇게 하시냐? 네 엄마도 여자가 사업인지 뭔지 한답시고 집에서 밥도 안 해먹고 나가서 사먹나 본데 너 그러면 못 쓴다.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렇다고 시집와서도 그러면 안 되지. 마구 짜증나고 듣기 싫어서 말 끊고 왜 오셨는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집에도 맘대로 못 오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자기 엄마가 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해대는데 잠만 잘 자고 있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어머니 오셨어 하고 깨우는데 옆에 쫓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야, 냅둬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서 주말에 늦잠 좀 자는데 그걸 깨우냐? 참나. 솔직히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을 하신 직후라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대꾸도 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어서 욕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나왔더니만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른이 왔는데 커피 한 잔을 안 내온다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하시길래 정말 입술 꾹 깨물고 주먹 불끈 쥐고 꾹 참고 커피를 내드렸습니다. 한두 모금 마시더니 너무 배고파서 속이 쓰리다고 또 변덕질을 하시길래 그래도 참아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데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용건을 말합니다. 애야, 저 그러지 말고 네 하나뿐인 신우 어디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 내줘라. 저 능력 없어요, 어머님. 넌 애가 뭐 그리 인색하냐, 남도 아닌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단칼에 거절하는 제가 얄미웠는지 갑자기 에라이 못된 년, 지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아들도 하나 못 낳고 있는 게 하시는데 저 내 회로가 끊어졌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 나가주세요. 그 다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어머니 밀어서 내쫓은 거 밖에요. 남편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저는 커피잔 집어던지고 어머니는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일단 제가 눈이 돌 것 같아서 지갑 들고 나왔고 호텔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마음의 정리가요. 이혼은 할 겁니다. 아직도 생각할수록 화가 솟구쳐 오르네요. 친정 엄마한테 며칠만 쉰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하고 전화기 꺼놓았는데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이제 3일이 지났고요. 슬슬 수습해 나가려 합니다. 참 스스로도 웃긴 게 이 상황에서 호텔에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쓰다 보니 어느새 지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혼 말고는 다른 생각은 들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주절거려 봤습니다. 후기 2.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글을 쓴 게 8월 말이더라고요.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자다 깨서 뒤척거리다가 통 잠이 오질 않아 둘러봤는데 답글이 장난이 아니네요. 모쪼록 진심 어린 댓글들 잘 읽어보았고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며 공감해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 짤막하게나마 올려주신 분들 모두 잘 읽어봤습니다. 참 시댁들이 문제네요. 일단 저는 협의 이혼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대략 3주 정도 흘러서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나쁜 인간인 건지는 몰라도 세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댓글 보다가 후기를 궁금해하시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몇 자 적어볼까 해요. 호텔에서 글을 쓰고 하루를 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마음의 정리와 머릿속에 엉켜져 있는 이해관계까지도 모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몇 번이고 곱씹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뛰쳐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제일 먼저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더라고요. 카톡부터 문자의 부재중 전화까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카톡과 문자 내용 등을 보니 남편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야? 전화통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대략 이런 류의 문자들 뿐이더군요. 친정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청 걱정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목이 메어서 엄마 나야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엄마는 그저 묵묵히 괜찮아 토닥여 주셨지요. 엄마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하겠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분명 엄마 가슴 찢어 놓는다는 거 잘 알지만 행복하지가 않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글을 쓰는 것 뿐인데도 눈물이 나네요. 저의 친정엄마가 이 결혼을 너무나도 반대했던 분이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한 발 물러나 주셨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가슴 찢어놓고 강행했는데 이런 소식을 가장 먼저 엄마한테 알리게 된 제 심정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
엄마는 어차피 더 나이 먹어서 아이까지 생긴 후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현명하고 다행스러울 수 있다는 거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고 본인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다. 조금 더 뜯어 말리지 못했다고.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보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단 집에서 보자고 조퇴라도 할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는 하고 물으니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일단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옷 한 벌 가져오지 못해 제 몰골은 초췌해졌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긴장도 풀어졌고요. 남편과 나눠야 할 긴 대화들을 어찌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어찌 이겨낼지 스트레스가 몰려왔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고 서너 시간 후에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대충 남편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한 번만 굽히고 무마시키자는 소리 찌끄러댔고 저는 그럴 이유도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더러 이렇게 억지 부리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라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대략 3시간 이상은 아마도 언쟁을 벌인 듯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그때 너를 만나 너와 결혼한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 집안은 더더욱 싫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 집안이 싫어서 너도 점점 미워진다. 이혼하자. 이런 제 말에 남편이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아주 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엄마 모시고 본가를 갔다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확 늙으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고 대적하려 드냐며 그냥 져드리고 맞춰가며 살 순 없겠냐고 하더군요. 그날 제가 그렇게 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며 말은 안 하지만 노발대발 제 욕하고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친정 부모님 욕하시고 그러셨겠죠. 제 앞에서 서슴지 않고 친적 들먹거리는 분인데 오죽하시려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보면 늘 가슴 아프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마음 쓰이고 짠한 너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며 천년만년 잘 살으라고. 난 빠져주겠으니 남편도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다가 남편 하는 소리가 너는 참 무서운 여자구나. 내가 참 대단한 여자랑 결혼을 했구나. 네 마음속에는 최소한 동정심이나 배려심도 없다. 넌 그렇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여자다.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나도 한계다. 라는 식으로 찌꺼리길래 최소한의 동정을 받고 싶은 거냐. 내가 지금까지 배려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냉정하게 굴었던 거 아니다. 나도 지쳤다. 양심이 있다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너는 구질구질하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냐? 아니면 결혼하고 보니 재산이 탐이 나기 시작한 거냐? 뭐가 되었든 이제 관심 없다. 너도 너희 집도 나만 보면 돈돈돈 거리는 거 더는 못 봐주겠고 진절머리가 난다. 네 누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니 그 돈을 차라리 유기견을 위해 쓰고 말겠다. 자기네 집이 개만도 못하냐며 말꼬리를 잡길래 더는 상종하기 싫으니 구질구질하게 굴지 좀 말라 했습니다. 솔직히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오는 대로 저도 찌끄렸습니다. 저보다 더 굴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래 그게 소원이라면 이혼하자 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다고 짐 싸서 당장 꺼지라고 했고 도남동에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고 가정법원에 가기 위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갑자기 무릎 꿇고 오열을 하며 빌더군요. 자기가 자존심 부리고 오기 부려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오기 부렸다고. 네가 원하면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았냐. 나 정말 많이 생각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오빠가 학창시절 동양화 레슨 해주던 모습, 연애 초기 나에게 맞춰주던 모습, 결혼 초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했던 모습,
그런 추억이 있기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 추억들이 이제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난 이미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다. 오빠는 죽어도 오빠 집안과 연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더는 오빠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정말 나를 위한다면 우리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해서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부모님 가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드리자. 또다시 저보고 냉정하다길래 저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놈의 냉정하단 소리 정말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했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이 그나마 더 나을 테니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결국 이혼서 제출하고 교육 영상 보고 그런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고서 진단서 끊겠다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쿨하게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소송 걸어서 아들내미 그나마 없는 주머니 털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할 분이 끝까지 욕이란 욕을 죽어라 하시길래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신호마저 전화가 걸려와 달려들길래 최대한 예의 갖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되고 두서도 없고 그렇네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일화가 엄청나지만 너무 길어질 듯 싶어 요점만 정리하자면 본인 아들은 얼마든지 세장가 갈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성질머리 가지고 어디 가서 남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궤변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혼당할 애라며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한때나마 있었다는 분이 내뱉는다는 말이 저러니 하도 얼척이 없어서 대꾸 안 하다가 저 말에는 한 소리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번엔 좋은 시댁,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게요. 아,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갔을 테지만 의외로 협의해 주었고요.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봐야 저한테는 큰 의미도 없고 살기 힘든 집구석이라서 원망도 듣기 싫고 그냥 이대로 잘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미련, 안타까움, 연민 이런 감정 하나도 들지 않고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하고요. 이혼 정리되면 멋진 남자, 좋은 남자 만나서 제 삶을 즐기고 싶습니다. 좋아하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처녀 때처럼 어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9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